우리가 경매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권리 분석하고 네. 명도라고 해요. 많은 분들이. 네. 근데 오늘은 이제 그 권리 분석 중에 그 임차인이 있을 때 우리가 잘못 이제 권리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보증금을 인수하거나 네. 어떤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인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임차인 분석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. 이 포인트가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우리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임차인의 대항력.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임차인의 대항력이라고 하면 임차인이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. 근데 이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 그냥 대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거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이제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배당을 받는지, 배당을 받으면 얼마를 받는지, 그러니까 전액을 받는지, 일부만 받는지,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낙찰 대금을 내고 내 낙찰 대금으로 이 임차인이 다 배당을 받는다 그러면 더 이상 인수할 게 없겠죠. 근데 일부만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미리 알고 입찰을 해야 됩니다. 미리 알고 입찰을 하면 그거는 리스크가 아니지만 내가 모르고 입찰했다가 나중에 알았을 때는 그거는 나한테 부담이 되는 거니까 이거를 꼭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자, 그리고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,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소액 임차인이 있지만 소액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우리가 받아갈 때는, 최우선 변제권을 요구를 할 때는 어떤 조건이 있고, 이 낙찰받을 물건에 소액 임차인이 있다라 그러면 우리가 이 물건은 어떤 식으로 명도도 하고 또 얘기도 풀어야 되는지,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우리가 권리 분석이나 나중에 추후에 명도를 할 때 내가 크게 어떤 문제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오늘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대항력이란 뭘까요? 아까도 얘기했지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. 힘이. 근데 그거를 뭐 무조건 거기 살고 있다고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,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조건이 있습니다. 그 조건이 뭐냐면 주택을 인도해야 돼요. 그러니까 살고 있어야 됩니다.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전입신고. 요즘에 이제 전입신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뭐 전세 사기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전입신고 굉장히 중요하죠. 이 두 가지가 수반이 돼야 돼요. 대항력이 있으려고 한다면. 이 주택 인도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. 근데 이 전입신고에 대항력 효력 발생하는 게 이길 0시부터예요. 뭐 그날 전입신고 그날 했다고 그날이 아니라 이길 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발생한다. 자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자, 그러면 우선 변제권의 요건.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좀 생소할 텐데, 그러니까 내가 어떤 채권자들 그리고 임차인들이 있으면 돈을 좀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. 특히나 임차인은 내가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우선 변제권, 돈 받는 우선 변제권이 또 있어야 되죠. 근데 이게 또 조건이 있어요.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.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대항력의 조건이 전입이 돼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. 네. 아까 이것도 여기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주택인도, 전입신고. 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다른 게 이 확정일자. 확정일자 있어야 돼요. 우리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죠. 지금은 전입신고 하러 가면 확정일자 같이 동일한 날에 받아주는데, 뭐 예전에는 뭐 따로따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 확정일자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임차인의 배당 순서라고 보면 돼요. 임차인의 배당 순서.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 어떤 순번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최우선 변제권이 또 있죠.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은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. 여기 대항력 또 나왔네요. 아까 대항력 뭐였죠? 전입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주택에
주택을 인도를 해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최우선에서 변제를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법원에서 낙찰 대금을 낙찰자가 내면 다른 채권자들,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먼저 돈을 준다. 왜냐하면 소액 임차인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월세 보증금이 대부분 이 전재산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이제 이분들 먼저 이거를 줘야 또 다른 데 또 집을 구할 수 있다. 이래서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는 거예요. 근데 이거를 그냥 법원에서도 그냥 계속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전입이 돼 있다고 해줄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조건이 있는 거예요.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대항력이라는 거죠. 대항력이 아까 뭐였다? 전입하고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. 인도를 받아야 된다.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대항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의 조건 중에 이제 아까 우선 변제권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는 최우선 변제권은 이 확정일자가 없어도 돼요. 아까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지만 그게 돈 받는 순서라고 했죠. 근데 최우선 변제권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먼저 그러니까 좀 어려우신 분들한테 보증금을 먼저 준다라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아도 해준다.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 최우선 변제권이 그냥 뭐 자기 월세가 얼마 있으니 보증금이 얼마 있으니 달라 뭐 그렇게 다 주는 게 아니라 이 소액 보증금 범위에 해당이 돼야 돼요. 이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.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 배당 요구와 종기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됩니다. 여기 대항력 또 나오네요. 그러니까 이 대항력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보증금이 난 3천 있어, 5천 내가 살고 있어. 그래서 그걸 다 주세요. 이게 아니라 여기 소액 보증금 범위 안에 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을 때 내가 누가 낙찰 대금을 내면 그 낙찰 대금에서 최우선으로 먼저 해준다. 이 소액 보증금 범위를 한번 살펴볼게요. 자, 최우선 변제금 범위예요. 최우선 변제금 범위. 이게 1984년도부터 이렇게 진행이 쭉 돼 있는데 연도별로 각 지역별로 보증금 범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액도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요즘 이제 25년도니까 최근 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올해가 25년도니까 최근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. 최근 걸 보면 2023년도 2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이제 적용되는 범위가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보증금 1억 6,500만 원 이하면 5,500만 원까지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줘요. 그리고 각 이제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5,500까지 최우선으로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런데 자, 이게 23년 2월 21일부터잖아요. 이게 전입 기준이 아니에요. 전입 기준이 아니고 이 해당 물건에 설정돼 있는 근저당이 언제 설정돼 있느냐. 그 기준으로 이게 정해집니다. 그러니까 내가 24년도 1월 달에 전입을 했다고 해서 서울에 전입을 했다고 해서 5,500만 원, 내가 보증금이 1억 6,500만 원이 안 되니까 5,500만 원을 먼저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전입을 한 월세를 살고 있는 그 집의 근저당이 예를 들어서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어떤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서울이라고 해도 9,500만 원 이하일 때 3,2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우리가 권리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경매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리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래서 임차인 분석을 내가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더 안전한 경매 투자가 가능하거든요. 내가 인수할 게 있는지 만약에 인수할 게 있으면 다 인수를 해야 되는지 일부만 인수를 하는지 그래서 그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을 받아가는지 그리고 그 임차인이 그 배당을 받으면 또 상대적으로 내가 명도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알려면 이렇게 임차인에 대한 그 대항력,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, 최우선 변제권 이것들을 알아야 되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
권리 분석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거기 누가 살고 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체크를 해서 권리 분석을 하셔서 안전한 경매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